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6일 오늘의 오후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를 다 떠나서 증시는 그냥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죠. 증시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 아랍에미레이트 테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말에 이제 뉴스나 이런 여론이나 이런 카페, SNS, 블로그, 이제 카톡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테마를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관련주는 어떤 게 있고, 그 이미지가 유포된 게 있죠. 그 참여 기업들, 상장 기업들이나 참여 기업들 이미지가 유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오늘 그런 관련주들 정리해 보면 크게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대장은 히림, 건설 쪽 대장은 히림, 금호건설. 원전 쪽은 오늘 보성파워텍이나 G2파워, 수소 쪽은 동양피스톤이나 S퓨얼셀. 그 다음에 JST나는 이제 회장 관련주, 수산속도 이제 이 건설 쪽인데, 이쪽이 오늘 다 주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주말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오늘 이제 그냥 헛공부 한 거죠. 결국에는 주말에 딱 처음으로 공부를 한 사람, 오늘 열심히 관련주 이거 상승하면 다른 거 추적해서 이등주 매매해야지, 갭 안 뜨면 시장가로 일단 들어가서 어디 1차락 때 팔고 2차락 때 팔고 상한가 이런 시나리오로 행복회로겠죠. 결국엔 행복회로를 많이 돌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봤을 때 이런 악습관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게 뭐냐라면,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린 주가는 항상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지금 수산이나 히림이나 다른 관련주들 다 체크해보면 일단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JST나죠. JST나가 일단 상한가가 제일 깔끔하게 나왔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도 시세가 나왔고, 일단 이쪽 테마의 대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을 좀 본다라고 하면 얘가 일단 총 대장이죠. 즉 얘가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윤 대통령 출장 관련해서 얘가 이제 대장이라는 겁니다. 대장 상한가도 나왔고, 상한가 나온 다음날 이제 한 20%까지, 이틀 동안 50%까지 탄력을 보여줬죠. 그만큼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 이 종목이 눌렸는데, 이 종목이 슈팅이 나왔을 때 1월 11일 날 슈팅이 첫 이제 시세가 나왔죠. 이 종목은. 하지만 그 전에 1월 10일 날 이제 히림이나 이런 애들이 1월 5일, 1월 6일, 이런 1월 10일 이때 히림이나 이런 금호건설이 이제 이런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사우디 이런 이슈 붙어주면서 이미 그 전부터 슈팅이 나왔었고, 이때 눌림목으로 아랍에미레이트 관련주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즉 그 말은 이쪽 테마의 시작은 1월 10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아랍에미레이트 테마는. 편하게 아랍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랍 테마는 1월 10일부터 이미 선반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죠? 아랍의 그 윤 대통령이 아랍 출장은 1월 14일이죠. 1월 14일. 1월 14일부터 1월 17일까지 아랍 출장이고, 1월 17일부터 1월 20일, 21일까지 이제 스위스 출장 예정이에요. 그 말은 항상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라고, 지수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 모든 지수, 모든 금리 인상, 모든 금리 인하는 선반영이다. 이미 슈팅이 다 나왔고 출장을 나간대. 그럴 때는 시세를 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왜 그럴 때 시세를 받기가 어렵냐면, 주가는 항상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펌핑이 나옵니다. 이런 펌핑이겠죠.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펌핑이 나오고, 이런 펌핑은 실질적으로 이나 어떠한 액션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펌핑이 계속 일어나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장을 직접 떠나기 직전까지는 계속 펌핑이 나왔죠. 심지어 금요일 마지막 종가까지 원전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원전 테마의 강세는 단 하나죠. 아랍이라는 재료로 가지고, 단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쪽은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이쪽은 재료 소멸이고, 더 이상 이슈를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확실한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제 방송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쪽 테마를 전혀 오늘 매매를 안 했겠죠. 저는 이쪽 테마 쳐다도 안 봤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봤죠. 얘네가 추가적으로 좀 다른 종목들, 지금 보성파워텍이 대장이면 다른 테마 할 때 수소 테마나 아니면 다른 테마들로 좀 시세가 확산이 되나? 그거는 좀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확산이 안 됐고, 오늘 확산됐던 거는
뭐 로봇, AI 이런 쪽으로 시세가 계속 확산이 됐죠. 그런 것들 봤을 때 전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쪽 테마는. 이 말을 저만 생각하고 한 게 아니죠. 계속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쪽 테마는 이제 14일이면 무조건 재료 소멸이고 그 이후로 다시 봐야 된다. 즉 그 말은 금요일날 못 먹더라도 내가 손실이든 수익이든 이때 매집을 해놨더라면 금요일날 수익이 조금이라도 이때는 무조건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련주들을. 특히 원전 같은 경우 오늘 장 시작가가 마지막 기회였죠. 이건 말씀드렸죠. 이 시가가 결국에는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시가가 12% 시작했으면 이건 이때가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향후 또 눌려주고 또다시 슈팅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 소멸입니다. 재료 소멸.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이러한 테마들 뿐만 아니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테마이든 항상 선반영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금리 인상, 금리 인하도 선반영이겠죠.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단 하나, 하반기 금리 인하, 2분기까지 경기 침체, 반도체 2분기 피크. 지금 반도체 상승되고 있는 이유 딱 하나죠. 2분기까지 경기 침체 예상되어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옆집 개도 다 알고 있어요. 반도체가 악재라는 것은. 하지만 주가는 악재가 아니죠. 지수가 상승하면서 반도체도 같이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면 세력들이 그냥 심심해서 끌어올리나요? 아니겠죠. 누구나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악재가 다 터졌고, 그리고 주가도 충분히 하락이 됐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단기간에 이럴 때 얘네 재고조사 이때부터 11월 12월부터 재고가 쌓인다는 이슈는 계속 있었죠. 계속 있었고 그에 대한 선반영으로 맞았고 이제 단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대로 V자 반등은 나오지 않겠죠. 이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 반도체 쪽은 결국에는 2분기가 경기 침체 마지막이고 3분기부터는 결국에는 다시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 전부터 다시 지수는 상승이 되겠죠. 즉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반도체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거에 선반영이 되고 있고 매출 실적 예상치 하회에 대한 선반영 리포트가 안 좋은 거에 대해 이 선반영을 모두 다 이 반도체주들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도체가 막고 있으니까 저희 지수도 같이 막고 있다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단순 현재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기술적 반등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반영이 천천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선반영 주가가 하락되고 있으면 이게 악재가 떴네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되고 어디까지 하락이 되는지 그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끝이 났는지 브레이크가 어디서 걸리는지 그거를 항상 계속 추적을 하고 따라다니셔야 돼.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뭐 오늘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UA 단기 소멸 오늘부터 어떻게 움직이는 오늘부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라이브 방송 때도 제가 계속 말로 해드렸죠. 이건 단기 재료 소멸이고 오늘 이후로 어떻게 흘러가는 추가적으로 다른 애들이 슈팅이 나오는지 아니면 슈팅이 나오더라도 시세 받았던 원전 건설보다는 수소, 탄소, 방산 이런 애들 시세 안 받은 애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즉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늘 그나마 안 튀었던 애들 지금 뭐 수소, 뭐 S퓨얼스, 동양피스톤 그나마 시세를 안 받았던 애들이죠. 수소 그나마 이까지가 시세를 받았던 애들 그 뒤로는 다 재료 소멸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특히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료가 소멸이 언제가 되는지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 재료가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언제고 소멸이 되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이건 항상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지금 생각하셔야 되고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겠죠. 억지로 좋은 재료니까 누구나 압니다. 이 아랍이랑 연관했으면 좋은 재료라는 거. 하지만 아랍의 특징은 뻥이 심하죠. 얘네들은 오일머니가 있어가지고 한번 찌라시를 돌릴 때 이제 뻥튀기가 심합니다. 뭐 1경 10 1조 몇 조 기본 이렇게 나오죠. 몇 천억 1억 몇 천억 수주 뭐 이런 이슈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돈의 가치가 커가지고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반응이 나오죠. 그만큼 반대로 그거에 대한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나올 거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생각했던 재료들이 지금 선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죠. 어려운 게 없죠. 어려운 게 없고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다 라는 것은 머릿속에 박아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로 또 느끼셨죠? 주가는 선반영이다. 윤 대통령이 방문하고 나니까 주가는 하락되고 못다. 내일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이쪽은 재료 소멸이 아닙니다. 단기 재료 소멸이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가 받는 애들 위주로 이제 또 슈팅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테마 재료 소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당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5장 강의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